뒤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뒤로. 이렇게 해도 다 나오는데. 자, 오늘도 토요일을 우리의 카톨릭 여러분한테 일본을 나눠드렸습니다. 우리 가수님을 보셔서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나눠드린 일본을 보시고 카톨릭 여러분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지금 여기는 대표님을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책복을 바로
감사를 좋아하니 여호와 대사 인정당하였습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여 먼저 순봉하신 소공경들을 생각하면서 잠시 공격하겠습니다. 일도 공격! 바로 좌우로 가주세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말로 잠을 키우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세상이 오는 것을 압니다. 이게 그냥 그야말로 정말로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나라에 세워주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하는 그 불길이 엄청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산에 중국 여자로 보이는 사람이 버스가 서울에가 서울에 도착했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그 촛불 집회를 하는가 했는데 또 알아보니까 서울에서 하지 않고 오늘은 북부 그 롯데마트 앞에서 롯데마트 앞에서 촛불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것이 결국이요. 다음 11월 첫째 토요일 이재명이가 11월 14일 날 깜빵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저 선거에는 전화가 앞서서 이놈이 깜빵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되고 그 국회의원 자격이 상실되고 그야말로 민주당의 34을 풀어내야 되는 엄청난 사건의 선거가 있는 날이 되니까 이놈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완전히 뒤집자고 완전히 지금 들고 일어나는 것이 11월 3일부터 해서 결정적으로 11월 9일날 대한민국을 휘어잡는 그러한 큰 행사가 민노총으로부터 시작해서 민주당 당원들부터 해서 3만 명과 만명을 거쳐서 약 4만 명이 서울을 뒤집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참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그냥 말짱처럼 11월 9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거부하면 다시 한번 탄핵당하는 것은 우리가 용납지 하지 못할 것이고 결코 우리가 이기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끊임을 내리는 그러한 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열불나고 천불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잠을 자고 있는 부산 시민들을 깨우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불나고 천불나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왜 우리가 열불나고 천불내고 있는지 알려서 부산 시민이 깨어나고 부산 시민이 깨어나서 대한민국이 깨어나는 귀한 역사의 마감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에 앞서서 우리 국민포럼의 박정 본인을 한번 모셔서 한 말씀 듣고 다음 우리 최선민 기사님 모시고 우리 김선민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같이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국민포럼의 박정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10월 26일 기억하시죠? 오늘 박정희 대통령 선거 45주입니다. 작년에는 제가 44주 때는 그날이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집회를 했었는데 오늘 딱 우리 차량 한
바로 이 대한민국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 그리고 국국의 우리 박정희 대통령 덕분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었더라면 그 누구도 만들지 못한 이 대한민국을 곳곳을 다 만들어 놓은 그 장본인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의료보, 이민정도 모든 것이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수익이 가능한 곳이 없습니다. 사실 정말 그 시절이 얼마나 힘들었고 괴롭고 정말 앞에 깜깜한 그런 시국에 이 대한민국이 정말 굶고 배가 고파잖아요. 그때 그죠? 먹는 게 걱정이야. 그래 그 시절을 우리가 지금 배가 부르고 저만 해도 배 나오면 저만 해도 배가 나와. 그 정도로 우리가 먹기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나라가 이렇게 또 다른 문제가 우리나라는 맨날 파워에서 그놈의 파워에서 언제나 이제 좀 끝날까 했더니 지금도 대한민국이 사실 요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나 다 꼬라지 공식 자네가 우리 좀 이제 보수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이제 좀 마음 먹고 좀 살아보고 우리 일에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건 뭐 어떻게 돼요? 사납게는 안에서 지고 싸우고 저건 지금 난리가 났는데 공격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우리끼리 지금 안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리니까 우리가 차량 카페에 나오는 우리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우리가 지금 내가 이렇게 잡겠다고 나와서 매일도 참하고 있는데 매일도 하고 있는데 나올 때마다 마음이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사실 여러분 이렇게 판을 깐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판을 까는 거 사실 누가 알고 있어요? 예선 장관입니다. 그죠? 판을 깐다는 거 정말 우리가 박수 한번 다시 자, 이렇게 판을 까는 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나오기만 하면 돼. 그죠? 나와서 어떻게 일주일 동안 집에서 스트레스 받았던 거 여기 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 한가운데 죄송합니다. 못하는데 사월에 나와서 이렇게 노래할 때 어떻게 크게 과학 부르고 기르고 스트레스 풀면 되는 겁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여기 와서는 조용히 그냥 나 혼자 이렇게 고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내 속에 있는 화가 차잖아. 어떻게 풀어야 된다. 그죠? 구하고 납시다. 우리 문재인을 구속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조국이를 구속하라! 외쳐야 됩니다. 속에 있는 불안통을 여기서 폭발을 시켜버려요. 맞지 않습니까? 자,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정말 기대해야 되는 그런 정당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당이 있을 수 있고요. 자유한국당이 있을 수 있고. 근데 대한민국에 해악을 끼치는 정당이 너무 많습니다. 기억하시죠? 더불어 터진 이런 정당은 대한민국은 절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홍진당 어떻게 됐어요? 해산시켰잖아요. 왜 해산을 시켰을까요? 그렇지. 짠짓하는 거야. 적국을 위해서 우리 안 되는 그런 정당 이 국민들의 눈으로 어떻게 해요? 해산시켰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그러면 지금 이 나라에 가장 숫자가 많은 그 당이 어느 당입니까? 저 내버려둬야 될까요? 어떻게 보니까 대상의 국감장에서 태오이라는 자가 방송국에 지금 김태규 위원장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셨습니까? 야, 아무리 그렇지만 그 국감장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자리에서 뭐예요? 처음에는 야! 그 다음에는 임마! 그 다음에는 뭐라고요? 야, 이제
갈 대로 간 겁니다. 갈 대로 간 거예요. 이제 그냥 대놓고 그냥 주민들을 향해서 욕을 합니다. 이 원인이 뭐겠습니까? 이재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재명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더불어당을 내버려둬야 될까요? 해산시켜버려야 될까요? 진짜 해산해야 돼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당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해산을 시켜야 하는 겁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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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래서 11월 14일날 이재명이가 보안과 떨어지는 그날 앞에 11월 14일날 더불어민주당을 해산시키는 집회를 지금 경광도서에서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정당을 초월해서 그야말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을 해산시키는 집회를 갔습니다. 그때 특별히 우리 자수님과 우리 나중에 대표되시는 대표라고 응원해서 공무당 지체를 맡아서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민주당 해산하는 그 해상의 불길을 다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게 우리 공무 인권을 맡아주신 대표를 추천을 제가 할 텐데 그분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면 여부하지 마시고 그들을 주시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하는 것을 부분을 만들어서 이재명이 저로부터 처단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셔서 한 말씀 나오겠습니다. 아까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바뀌었죠? 문재인 정권의 한 치명적인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의 국가부처가 600조였는데 문재인 기자가 1년에 100조씩 늘려서 1100조가 되었다는 것은 보여 나오면 잘 압니다. 또 문재인가 잘못한 것 중에 특별하게 또 잘못한 것이 대한민국의 1등 기술 원자력을 없애려고 했던 것이 그가 또 큰 잘못입니다. 또 하나 또 이야기하자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간첩죄로 20년 이상 복역한 신영봉을 가장 존경한다고 했던 문재인이 정말로 대한민국 인간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자가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마약 사범을 단속하지 않아서 청소년들까지도 마약 중독이 되게 만든 것이 이자들의 잘못이 너무 큽니다. 그런데 이 마약을 중독시켜서 사람이 제정신 못 갖게 하는 것이 공산주의 전략 중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세계 마약을 중국에서 제조하고 넘기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만 압니다. 그런데 더 치명적인 것은 이제 사람의 양심과 사상까지 표현의 자유까지 막으려고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매우 큰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상에 차별받지 않을 그러한 권리를 규정해서 장애자나 여성이 차별받지 않게 법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내용 가지고 아침에 남자가 됐다가 저녁에 여자가 되고 싶으면 내가 여자다 하면 여탕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여탕에 들어가면 여자가 놀래서 신고하면 그것은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또 고발당합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의 도덕과 정신을 무너뜨릴 일을 더불어민주당이 공산주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6.25 때 13만 명의 군인이 죽어 지켰고 4만 8천 명의 유엔군이 와서 지켰는데 저 공산주의 세력들은 이제
것을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안팎으로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동물원으로 만드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바로 우리가 더불어민주당 해산시킵시다. 더불어민주당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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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이 어떤 놈입니까? 지도를 풀어서 불우유시에도 제대로 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동 사건으로 수천억을 횡령한 놈, 배임을 저지른 놈이 국민들에게 25만원씩 삼성 이재용도 25만원, 아시안도 25만원, SK한테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대한민국이 거지나라입니까? 기본소득, 기본주택,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언제나 공산주의자 이재명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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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참으로 나쁜 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간첩죄로 20년 보dok한 신용록을 동경한다는 이 인간이 음주운전하면은 살인자 취급해야 된다는데 자기 딸이 운전에 걸렸으면 최소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뻔뻔스러운 문재인은 탈원전하고 지금 양산에서 원자력 전기 잘 쓰고 있습니다. 박근혜를 감옥에 가르고 병원 60명을 거느리고 양산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이중성 공산주의 간첩 문재인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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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시민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전라도에 고향이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강원도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공산주의 앞장에 서서 간첩 잡는 것 국가보안을 폐지하는 더불어민주당, 간첩 잡는 기능 국정원 기능을 없앤 더불어민주당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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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는 공산당이시나요? 그런데 문재인과 장관에게 하는 말씀은 너무 막하니까 결정적인 거 하나 만들었어요. 대한민국의 국가기밀을 USB에 담아서 김정은이한테 살짝 줬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야말로 이적절에서 사형입니다. 사형. 이런 놈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앉아 있었으니 그게 인간입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못해서 제가 딸내미가 지금 온갖 짓을 벌여놨는데 이런 일 다 해라 해가지고 나는 천국에서 우리한테 어려운 주는구나 그게 아니고 나의 천국 같다고 그걸 다 해. 저 아버지하고 정숙이하고 지하고 어때가 나의 천국 가야 돼. 해고도 끝이 없이 나와요. 참 나라가 이렇게 훌륭한 문재인을 우리가 모시고 있었어요. 그러다 나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처단해야 됩니다. 간첩 중에 간첩인 문재인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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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부산대학 김성기 교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이번에 한동훈이 대통령실 가서 용산에 가서 3명 요구를 했죠. 김건희 여사 라인 3명을 공개적으로 정지를 하라고 했는데 그 3명 가운데 한 명이 누구냐면 강기훈이라는 사람입니다. 강기훈을 실명 거론했어요. 강기훈은 어떤 사람이냐? 현지 대통령 비서실의 행정관입니다. 근데 왜 이 양반이 이 강기훈
개입해서 박근혜 촛불 집회, 탄핵 촛불 집회에 뒤에 배우가 중국이다 나가는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한 사람입니다. 이 부분의 주목이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한동훈은 신중파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한동훈의 비서실장 김형동 그 장인이 중국 공산당 간부죠. 자기 아내는 조선족이죠. 그런데 이 비서실장을 만들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 오늘 아까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국인들이 오늘도 부산에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와서 집회에 참석한다는 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촛불 집회가 있을 때 제가 아직 큰 길이었기 때문에 이걸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왜 갑자기 광화문의 촛불 집회가 갑자기 사라졌나? 이거는 중국인들이 방학을 맞아서 중국 유학생들이 수십만 명의 애들이 중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뒤에 정권이 바뀌고 그 유명한 개딸들 집회에 저기 누구야 그런 누구죠? 가볼까 있나? 저 시장했던 홍경민이가 개딸 집회 가가지고 중국 노래가 아닌 우리 노래 친구를 중국어로 노래를 했어요. 펑요라고 하는 중국 노래다라고 하면서 중국어로 중국 노래를 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개딸 집회에 왜 중국어로 노래를 하냐? 그 얘기는 개딸의 주력이 중국인이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총선 때에 이재명이가 충청남도 당진에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대만에도 고맙다고 해야 되고 중국에도 고맙다고 하면 되지 않느냐? 중국이 왜 찝쩍거리냐? 이 병신같은 인간이 이따위로 말했다 이 말입니다. 이재명이가 그따위로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그 불굴한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중국 애들이 때를 지어가지고 부산에 와서 집회에 참여하느냐?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억지 탄핵처럼 중국 애들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번 촛불 집회도 이 비슷한 시기에 시작이 됐어요. 중간고사 지나고 나서 지금 대학은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이때쯤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서서히 가슴 올려가지고서 탄핵 집회에 나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 15일이면 이재명이가 1심 선고가 있다. 이때에 맞춰가지고서 한동훈이 병신같은 인간이 왜 갑자기 그따위 달아나느냐? 왜 실명을 거론하면서 한국 기소관을 내치라가느냐?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이 다름 아니라 반중파 사람들을 내쳐라라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렇고 송영길이 그렇고 그 다음에 송영길이라는 인간이 사드 반대한다고 거기에 중국에 들어왔다고 국회의원 7명을 데리고 가서 중국에 아련내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들이 갑자기 힘을 얻지 못하니까 지금 중국이 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얼빠진 인간 한동훈이가 다시 거기에 말리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동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은 한동훈이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이것은 명백히 중국하고 그리고 지금 박지원,
이재명, 조국 이런 인간들하고 한동숙으로 얽혀있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살기 위해서 한동훈은 당장 끌어내려야 된다. 이자가 정신 나간 인간이 국가의 지도자는 똑똑한 인간이 필요 없어요. 똑똑한 인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심기가 굳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이 돼서 이과에서는 머리 좋은 놈들은 다 의사가 되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머리 굴려가지고서 지금 의학 전문대학을 사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법대 문과에서 머리 좋은 인간들은 다 철학이나 이런 근본 기본 철학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학문을 해야 돼, 기초 학문을 해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머리 좋다고 다 어디로 갑니까? 법대 상대를 가서 법대가 대한민국을 지금 법대 실시는 대한민국을 다 망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보십시오. 문재인 인간도 법조인, 이재명이 법조인. 그러면은 그 나머지 뭐 말할 나이가 없죠. 그러면 머리가 좋은 인간들이 왜 이준석이라는 인간이 학원 엉터리 가지고서 이준석이 지 경력을 잘하겠습니다. 이준석과 똑같은 모양으로 지금 한동훈이가 거짓거리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이런 이재명을 쳐내고 한동훈도 아울러 쳐내고, 이 인간들이 한동훈하고 이재명과 왜 만나가지고 희닥거리느냐, 그 점에서는 공이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네들이 비슷한 거에 속하기 때문에. 한동훈이 장인이 누굽니까? 한동훈이 장인도 문제가 됐고, 그 처남은 성추행으로 문제가 됐고, 그런데 어째서 이런 인간들이 뻔뻔스럽게 지금 이렇게 쓰러지고 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를 하면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의 개입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주변에 빨리 얘기를 해주죠. 중국인들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저 인간들이 지네들과 똑같은 식으로, 그건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중국의 인민일보의 한국 직장 누군지 아시죠? 한자로는 주호파, 정이고, 이 여자가 딱 와가지고 누구 만났습니까? 조경일 만나고 이재명 만나고, 그 앞으로 대권이 될 당시 여당의 주요 실력자들을 두고두고 만나면서, 그 중에 유독 이재명은 조파라고 주파라는 이 여자의 두 손을 다 움켜쥐고, 이 빌어먹으니까 강원도 도지사에도 그런 거 있죠. 그 인간 다 만나고 다니면서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그래서 길을 안쪽으로 의심해가지고서 도로하는 사람 모두를 다 고발해서, 그래서 여러 사람들 지금 동영상 하고 있는 이봉규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다 고발돼가지고 재판을, 그런 인간들이 설치고 다니도록 내밀어두는 그런 것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지금까지 쭉 갖고 있었던 한동훈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착각하지 않고 워낙 이 사람이 사람을 많이 보고 다니고 인기가 있다고 해서 그냥 내가 지금 방송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단톡방에 그야말로 누가 들어와서 한동훈이를 우리가 시기하는 데 위해서 그거에 하지 말라고 지실성에 문자 올라왔을 때 내가 그럼 나와 한번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뭐래? 누구 말이 안 되냐? 그 사람 장부터 저거 전화부터 저거 마누라부터 전부 다 범죄 집단입니다. 범죄 집단. 그래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른 것을 다 뜯어놓고 한 가지를 여러분한테 잡고 초등학생을 초등학생을 대통령을 뽑아야 되겠습니까?
되지요. 뭐가 그럼 초조하십니까? 아니 대통령하고 면담을 신청했는데 대통령 면담한 장소가 원당 대국이 없어요. 사과원 대국밖에 없어요. 그게 그 바로 대통령의 확대가 왔을 때 내가 그 국가에서 얘기했어요. 그거 말고 원당 대국을 안 준다고 싶다. 그래서 이것만 해. 그거 하나 가지고 시키자. 그게 왜 만나는 원인이 뭔데? 대통령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잖아요. 개인들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 그러면 대통령한테 되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야구 측에도 대통령에게 걸려있는 거죠. 그전에 때 이재명을 살려주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재명을 어차피 지금 감당에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대통령으로 가서 자기가 지금 이재명하고 지키는 제일 높으니까 내가 지키는 제일 높으니까 내가 대통령이 된다. 그래서 좌파들한테 개딸들한테 한 표라도 받으려면 그런들하고 친숙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지금 이제 한 동원이니까 지가 뭔데? 맞아요. 지가 뭔데? 대통령 보고 이래라 저래라 지가 뭔데? 지금 뭔데? 이 새끼가 내 옆에 있을 거다. 내가 세상 무슨 뭐 만들어가지고 그게 자기를 눈에 넣어도 아버지 않을 정도의 애국이 키운 그 상사를 보고 이래도 아직도 여러분 한동훈을 지지합니까? 아닙니다. 이게 밝혀졌잖아요. 모든 것을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의 본질을 봐야 된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가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동훈이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 한동훈이가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것이 옳다 안 옳다를 보고 심판을 해야 되는데 엊그제도 이렇게 지난주 토요일에 호산단위에 그냥 권장과 지나가면서 한동훈이를 왜 방해합니까? 그렇게 도대체 우리가 한동훈이를 지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한동훈이가 하는 그 일이 전根本적으로 대한민국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나라는 어느 한동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엊그제 엉망하게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대통령이 될 수가 없다고 볼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 대통령으로 뽑았냐? 검찰총장이 어떻게 갑자기 대통령을 하냐? 생각을 해보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볼 때 보여집니다. 결정이 있다가 벌써 윤석열이가 저분들 사단에 뭐가 하고 알려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광훈 목사님을 이야기하는 게 없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봄에 김문수를 대통령으로서 하는 걸 오래전에 경기지사 할 때에 정광훈 목사님이 그것을 꿈을 들고 김문수 지사장을 찾아가고 지사를 찾아가니까 당신을 대통령으로 뽑아라 그렇게 안 되었다 했는데 그 김문수 지사가 내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는데 하는 걸로 해서 수사를 했는데 지금 보세요. 그래서 그 김문수가 끌어오르는데 그러면 왜 정광훈 목사님이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려고 생각했냐? 지금 보십시오. 그야말로 생각나는 거 김문수가 무게를 천명합니다. 그야말로 그 말은 없어요. 좌파에서 우파로 지정됐습니다. 진짜 전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하고 적을 하고 전향해서 100점 됐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김문수가 차기에 대통령 후보로 우리 국민들한테 감옥이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나중에 해산시 갈 때 내가 땡기 나왔습니다. 알아서 심판장 기술로 해요. 자, 이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부터 생명 호흡을 하게 하셨죠. 세상에 헛된 삶을 살게 아니하고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사랑하여 구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도록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산 시대를 행진하면서 외치게 합니다. 부산 시민들 잠자는 가운데 있는 자들을 깨우게 합니다.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저들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보는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모든 생각들이 완전히 변화될